구동사는 뭔지, 이어동사는 또 뭔지 이런 질문들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요 이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동사와 이어동사 그리고 수거까지 오늘 다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영상 쭉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부분들 골라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우측에다가 우측 여기 맞죠? 그쵸? 자, 여기다가 타임스탬프 미리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건너뛰어서 필요한 내용만 공부해 보셔도 좋고요. 그럼 먼저 구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phrasal verb라고도 하는데, 자, 먼저는 구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한데 뭉쳐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룬 것을 말하죠. 아주 쉽게는 in the morning 이런 거 예로 들 수가 있죠. in the morning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쓰인 거 맞죠? 근데 그 의미는 하나잖아요. 아침에라는 요런 게 이제 군 거예요.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전치사가 제일 앞에 쓰였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가 부를 때 전치사 구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 reading a book 이런 것도 좋은 예죠. reading a book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뜻은 책 읽기, 의미 자체가 이제 한 덩어리라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앞에 제일 앞에 동명사 reading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 붙여보자면 동명사 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말 빠르게 확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개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신다면 구동사도 대충 이런 것이려나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구동사는요 두 개 이상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보통 동사가 앞에 있고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구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try on 이라든지 pick up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동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자, 동사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붙어서 구동사가 만들어지면요 그 구동사의 뜻이 여기 쓰인 그 동사의 원래 뜻과는 살짝 다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예로 들어드린 try on의 그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try라는 동사를 살펴보자면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제 물론 try라는 동사에 또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try on이라는 전치사가 딱 붙어서 try on이라는 구동사의 뜻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시도해보다는 맞는데 보통 옷을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사이즈가 맞는지 등을 보기 위해서 입어보다라는 뜻이 돼요. 뭐 굳이 해석해보자면 이 옷을 내가 시도해보는 거니까 오케이 이런 연관관계를 그릴 수야 있겠지만, 어쨌거나 원래 try가 갖고 있던 뜻과 try on 옷을 입어보다라는 뜻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구동사 pick up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동사 pick은요 고르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up 이 뒤에 붙어서 구동사를 이루게 되면 그때는 뭔가를 줍는 거 또는 뭔가를 사는 걸 뜻하게 돼요. 뭔가 내가 주우려면 뭘 주울지 고르고 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사려면 뭘 살지 고르고 그리고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연관 관계를 지어서 원래 동사와 구동사의 뜻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외우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포인트는 뭐다? 구동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원래 이 동사만 갖고 있던 뜻과 그 구동사의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자자자, 선생님 알겠어요. 구동사가 뭔지는 먼저 좀 알 것 같은데, 근데 막 공부하다 보면요 구동사라는 말도 나오고 뭐 이어동사란 말도 나오고요, 가끔씩 삼어동사란 말도 막 나오거든요. 도대체 걔네들은 뭔가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동사도 삼어동사도 결국은 구동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구동사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뭐 편한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이어 동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try on, pick up 같은 거 구동사인데 굳이 따지자면 이어 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겠죠. 3어 동사는 뭐겠습니까? 구동사인데 단어들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3어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뭐 이런 거 있어요. cut down on 해서 무엇을 줄이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문 보자면 I'm trying to cut down on caffeine 이라고 말하면 나는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야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cut down on 자체가 하나의 동사 덩어리 구동사고 세 개의 단어가 쓰여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3어 동사로 부를 수도 있는 거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을 지어보자면은 구동사라는 개념 밑에 단어가 2개 쓰이면 이게 이어 동사, 단어가 3개 쓰이면 3어 동사 정도 되는 거구나. 결과적으로는 다 그냥 똑같은 거를 부르는 말이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동사와 이어동사, 3어 동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리해야 되는 게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동사는 뭐고 수거는 또 뭐냐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구동사 뭡니까? 2개 이상의 단어들이 합쳐져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동사인 거죠.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구동사는요, 먼저 동사예요. 그 의미가 동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동사를 보면 언제나 생김새가 비슷해요. 앞에 동사 있고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붙는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거는 참고로 이제 영어로는 idiom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수거는요, 뭐랄까요? 훨씬 더 개념이 넓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거는 동사여야 하지 않아요. 동사의 의미를 갖는 어떤 그런 수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런 수거들이 사실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생김새도요, 뭐 앞에 동사가 나와야 되고 보통은 그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나온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뭔가 그 수거가 구동사보다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요, 앞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이 구동사라는 것은 어쨌거나 동사의 뜻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그 구동사의 의미도 이게 좀 말이 되네 이런 연관관계라도 뭘 지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수거라는 건요, 그 생김새만 봐서는, 겉만 봐서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데 모르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수거의 예를 한번 제가 그래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죠. piece of cake. 직역을 하면요, 케이크 한 조각이에요. 케이크 한 조각. 근데 이거 수거입니다. 수거로 쓰이면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식은 죽먹기라는 뜻이 되는 거죠. 뭔가 진짜 쉽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동사 아니에요. 그냥 이건 명사 군 거잖아요. 뭐 말하자면, 그렇죠? 명사 역할을 하는 구니까. 그리고 겉모습만 딱 봐서는 이게 식은 죽 먹기라는 뜻이라는 거 전혀 감이 안 오죠.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뜻이니까요, 직역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동사가 아니잖아요. 요것들을 기억하지만 구동사와 수거 안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몇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out of the blue. 해석을 해보자면은 파란색에서 밖으로입니다. 파란색으로 해서의 밖으로. 무슨 뜻이에요? 뭐 인어공주가 바다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엉뚱한데요. 뜻이요, suddenly, 갑자기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겉모습만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데 감을 못 잡겠는 거, 요런 게 이제 수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hold your horses. 직역해볼까요? 그럼 너희들의 말들을 잡고 있어라. 무슨 뜻이에요? 말들을 왜 잡고 있어? 난 말 없는걸? 난 말 키워본 적이 없는걸? 왜 나보고 말을 잡으라는 거지? 역시나 이것도 수거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선 뜻을 몰라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잠깐 기다려. Wait for a minute 라는 뜻이에요. 요런 식으로 구동사와 수거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2가지 용어 헷갈리는 일 없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동사가 뭔지, 이어동사, 3어 동사가 뭔지, 그리고 수거랑은 또 이 구동사 무슨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살펴봤어요. 근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구동사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이잖아요. 해서 여러분들이 구동사를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제가 뭐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단해요. 구동사는 결국
동사예요. 그렇죠? 구동사라는 것도 결국 동사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구동사들도요. 다른 동사들이 그러하듯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은 이제 구동사 중에서 뒤에 목적어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는 녀석들도 있고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touch down이라는 구동사가 있어요. touch는 이제 만지는 거고 down은 뭐 아래로 이런 거잖아요. 아래로 만지다. 뭘 만지라는 거지? 이거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를 뜻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자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The plane touched down 2 hours ago. 그 비행기는 2시간 전에 착륙했습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근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거 뭐 try on 같은 것은 그래서 내가 뭘 입어봤는지 이런 목적어를 또 필요로 한단 말이죠. I tried on a new shirt 하면 나는 새로운 셔츠를 입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동사도 다른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사냐 타동사냐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앞에서 한 얘기에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구동사가 목적어를 취한다고 봤을 때 이 목적어를 어디다 써야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선 피곤해서 양말을 막 벗어놓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거 나 세탁기 돌려야지 하고서 그 양말을 집어들어 올리는 그 상황을 자 굉장히 구체적이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때 이제 이 내 양말이라는 목적어를 만약에 내가 일반 명사를 써서 표현할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my socks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집어들여 올리다라는 이 구동사 pick up에 중간에 pick과 up 중간에 그 목적어를 넣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I picked my socks up 이렇게 문장을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이 목적어를 이 구동사 뒤에 I picked up my socks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둘 다 나는 내 양말들을 집어들어 올렸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다? 내가 목적어를 일반 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 목적어가 구동사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끝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이런 목적어를 일반 명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명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건데 요 대명사를 목적어로 쓰게 되면요. 그때는 이 대명사 목적어가 구동사의 중간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나는 그것들을 집어들어 올렸다라고 말을 하려면요. I picked them up 이라고만 말을 해야 되지 I picked up them 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요 경우가 이제 유일하게 되지 않는 경우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왜 그러면은 이렇게 대명사를 목적으로 쓸 때는 구동사 뒤에다가 목적어를 위치시킬 수 없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런 조금은 어떻게 말하자면 이상한 규칙을 영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근데 추가 팁을 드리자면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구동사가 이어동사도 있고 삼어동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어동사의 경우에는 보통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삼어동사인 구동사인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항상 끝에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 목적어가 일반 명사든 대명사든 상관없이 끝에 가는 거예요. 요거 그 차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앞에서부터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 구동사의 뜻을 보면요. 어쨌거나 그 구동사에 쓰인 동사의 의미가 이렇게 활용되어 있다는 거. 뭔가 그래도 연결고리는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동사는 구동사대로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 구동사에 쓰인 동사의 뜻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 같이 쓰인 뭐 전치사가 됐든 부사가 됐든 그 친구들의 의미도 잘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의미를 갖게 됐구나. 뭔가 이해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구동사를 외우기가 쉬워요. 자, 예를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사 bring이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가져오다 라는 뜻이죠. 이 동사 bring이 굉장히 많은 구동사를 만들어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 자, bring back 이런 것도 있고요. bring back의 뜻은 무엇을 기억나게 하다, 기억을 떠올리다 뭐 약간 이런 뜻이에요. bring down도 있습니다. bring down 하면 누군가를 우울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고 bring about
이런 것도 있어요. 딱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뭔가를 초래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이렇게만 보면 뭐야 그냥 bring이랑 상관없이 그냥 다 각각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 짜증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bring back, bring은 가져오다고요. back 하면은 이게 뭐 우리가 쉽게는 back 하면 뒤로란 뜻인가 라고만 떠올리기 쉬운데 이 back이 다시란 뜻이 있어요. bring back. 그래서 다시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내가 예전에 가졌었던 기억을 다시 가져오다.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오르게 만들다. 사실 연관지어서 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보자면 It brought back some old memories 하면은 그것은 오래된 기억들을 기억나게 했다.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끔 만들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 다른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연관 지을 수가 있어요. bring down 같은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죠. 누군가의 기분을 이제 우울하게 만들다 정도의 뜻이 되는데 이 down이라는 단어가요. down 형용사로서 이미 우울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찾아보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안 찾아봐요. 그리고선 down 하면 밑으로 bring down 그럼 밑으로 끌고 내려간다는 건가? 이게 기분이 우울한 거라 기분을 그럼 끌고 내려간다는 건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끼워 맞춰서 이해하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찾아보면 검색해보면 down 자체가 우울한이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예문들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m sorry to bring you down, but I have some bad news. 당신의 기분을 좀 제가 우울하게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요런 거죠. 그쵸? 요런 예문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이제 또 보여드렸던 거 bring about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진짜 연관 관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왜 무엇을 초래하다라는 뜻일까? 여러분들 그쵸? 다 방법이 있어요. about이라는 것 자체 역시나 이것도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뜻을 보자면 무엇에 대하여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의 뜻 무엇에 대하여보다 한 껍질만 더 까고 들어가면요. 결국 그 말을 통해서 이 about이라는 전치사는 무엇과 무엇 이 두 가지 것 사이에 이 연관성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전치사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연구는 저같이 영어 가르치는 사람만 하면 되는데 결국 뭐냐? 자, bring 뭔가를 가져오죠. about 무엇과 연관지어서 어떤 일을 내가 가져오는데 또는 이제 조금 더 의역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이것과 연관 지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를 초래하다. 어떤 일이 요 일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bring about이 무엇을 초래하다라는 뜻이구나. about이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네 번째 포인트예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하나의 동사가 여러 가지 구동사로도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걸요. 그렇죠? bring이 bring down도 있고요. bring about도 있고요. 그리고 찾아보면 더 있어요. bring u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의 동사가 여러 가지 구동사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하나의 구동사가 여러 가지 뜻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bring down 같은 예문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구동사를 봤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이 bring down이 누군가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뭐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 bring down이 상황에 따라서는요. 총 같은 걸 쏴가지고 아니면 화살 같은 걸 쏴가지고 맞춰서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bring down 이거 말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나 하나의 예일 뿐이고 하나의 구동사도 되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만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 게 구동사라는 건 결국 그냥 동사인 거고 영어의 모든 동사들 중에서 정말 이 동사는 이 뜻만 가지고 있어.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요. 모든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규칙이 구동사에도 적용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짜증이 한 여기 정도까지는 차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야 하나 동사로 여러 가지 구동사 만드는 것도 외우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그 구동사들도 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너무 외울 게 많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죠? 저도 그 짜증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자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사전이 있어요. 사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마트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구글이 있고 네이버가 있고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 제가 평소에 별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한창 영어 공부했을 때는요. 몇 년 전이죠 이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너무 오래됐다. 그때는
종이 사전밖에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종이 사전에 이 구동사가 안 실려 있으면요, 실제로 이 구동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정말로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제가 찍어야 됐습니다. 아니면 구동사 사전을 따로 사야 됐어요. 근데 그런 건 보통 비싸고 또 되게 두껍고 누가 잘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 구동사를 쳐서 검색하면 보통 뜻이 나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외워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최소한서도 그 많은 뜻을 내가 어떻게 그럼 알아볼 수 있는 거지? 검색하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검색하면 언제나 뭔가가 이렇게 뜻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구동사구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구동사네를 알면 그럼 검색해보면 금방 뜻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구동사가 이 구동사라는 거를 내가 몰라버리면 뭘 검색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나는 여전히 그냥 막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해서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죠. 구동사라는 거, 이어동사도 있고 삼어동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부사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목적어가 들어간다면 목적어가 중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끝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서 나중에 뭐 원서를 읽다가가 됐든 아니면 미드를 보다가가 됐든 뭔가 이 동사가 이렇게 전치사랑 부사랑 엮여서 쓰인 것 같아, 구동사인 것 같은데 라는 걸 보실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놓는 게, 그럼 이제 언제나 검색하면 뜻은 쉽게 나올 테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구동사, 이어동사, 삼어동사, 그리고 수거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